갑자기 평소에 안 나오던 질출혈이 있다던가 자궁 질의 분비물의 양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아니면 거기서 굉장히 안 좋은 냄새가 나면 산부인과 진료는 저는 꼭 받아보실 걸 권하고요. 하는 중이나 하고 난 후에 갑자기 통증이 심해졌어요. 배가 아픈 게 아니라 골반통이 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게 있을 때는 잘 보셔야 되겠고, 갑자기 평소와 다른 체중 감소가 있었다, 이런 것들도 암을 찾아야 되는 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건강수사반장 전지혜입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궁경부암은 굉장히 쉬운 암이지만 놓쳤을 때 큰일 나는 암으로 보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궁경부암은 초기에 증상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궁경부암 검진을 제때 받지 않는다면은 그걸 찾는 게 쉽지 않은 거죠. 왜냐면 암에 걸려서 만약에 갑자기 체중이 빠진다거나 뭐 통증이 있다거나 이러면 사람들이 병원으로 많이 올 텐데 그러지 않아서 놓치는 경우가 많고, 자궁경부암은 그래서 발견했을 때 진행한 상태로 발견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지금은 국가암 검진을 굉장히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 국가암 검진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그 안에 여자분들은 자궁경부암이 있거든요. 2년에 한 번씩. 그래서 그걸로 발견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주 옛날에 우리 엄마, 우리 할머니 세대 때는 자궁경부암 검사가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자궁경부암 검사가 생각해보면 검사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다리를 올리고 검사대에 올라가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어르신들이 그런 검사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자궁경부암은 생각보다 제가 쉬운 암이라고 한 건 뭐냐면, 자궁암으로 가기까지 자궁경부의 이상세포 단계들이 10년에서 12년에 걸쳐서 발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에 언젠가 우리가 그거를 발견해가지고 조치를 잘 취하면 절대로 암으로 가지 않게 막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시기를 다 넘기시고 암으로 된 다음에 발견하면 예후가 별로 좋지 않은 거죠. 그리고 지금 또 자궁경부암이 무서운 이유는 자궁경부암 자체가 인유두종 바이러스라 그래서 HPV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HPV 바이러스 그럼 어떻게 생기냐? 우리가 성관계를 가졌을 때 서로 옮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성관계에 대한 시작 연령이 굉장히 낮아져서 젊은 여성한테도 많이 발병이 되기 때문에 무서운 암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 암이 젊은 여성한테 생겼는데 그걸 늦게 발견했다, 다 진행한 다음 발견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출산과 육아 같은 이 생식 기능과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젊은 여성분들이 꼭 명심해야 되는 암이기도 한 거죠. 그런데 제가 쉬운 암이라고도 한 건 뭐냐, 이게 HPV 인유두종 바이러스로 인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고위험군을 막아줄 수 있는 가다실이라고 하는 이제 자궁경부암 예방 접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방 접종을 하면 또 어느 정도 위험도를 확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쉽고도 어려운 암인 거죠. 제 경험상 저희가 검진병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궁암에 가서 발견하는 경우보다는요, 자궁암 전 단계 이상세포들인 경우에서 발견을 해드리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냉동요법이나 원추절제술이나 다른 여러 가지 치료법들에 의해서, 그리고 아주 초기일 때는 그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더라도 그런 이제 이상세포들이 자연 회복을 하는 또 우리 몸에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 추적 관찰만 하면 암으로 가는 건 또 막을 수 있으니까 저희 병원에서는 그런 경우가 훨씬 더 흔하고, 제가 사실은 인턴 때랑 레지던트 때 저는 가정의학과니까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을 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말기 암 환자들 중에서 자궁경부암이 다른 곳에 전이돼서 정말 힘겹게 이제 생을 마감하시는 환자들이 많았어요. 자궁경부암으로 다른 장기에 전이가 되면요, 자궁경부 옆에는 장이 있단 말이에요. 장이랑 서로 연결이 돼버리고 터져버려서 자궁질로 똥이 나오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러다가 자궁경부가 암이 난소나 이런 데까지 다른 장기에까지 퍼지게 되면은 복막이 굉장히 지저분해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궁질 쪽으로 계속 분비물들이 수없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 환자분들은 악취 같은 냄새도 불편하시겠지만 계속 그 불편감이 있는 거라서, 제가 인턴 때 제일 드레싱 많이 해본 경우는 자궁경부암 말기까지 가신 환자분 하루 6번 했어요. 6번 해도 콸콸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자궁경부암 검사는 열심히 하실 거를 권해드립니다.
이상출혈이라든지 아니면 냉이 갑자기 많아졌는데 그 냄새가 너무 안 좋다든지 이런 분들이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산부인과 선배 중에서 굉장히 유능하신 분은요, 자궁경부암 검사를 할 때 이 사람이 이미 암이다 아니다도 알 수 있대요. 그 암이 주는 특유의 냄새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건 잘은 모르는데 산부인과에서 근무하시는 능숙한 전문의 선생님들은 그 자궁암 냄새도 이런 사람은 암이다 이런 거 아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가진단 방법이 있습니다. 갑자기 평소에 안 나오던 질출혈이 있다던가 자궁질의 분비물의 양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아니면 거기서 굉장히 안 좋은 냄새가 나면 산부인과 진료는 저는 꼭 받아보실 걸 권하고요. 우리가 성관계를 할 때 아니면 하는 중이나 하고 난 후에 갑자기 통증이 뭐 심해졌어요. 그런 경우도 평소와 다른 통증이 있다면 그것도 잘 보셔야 되겠고, 자궁경부암이 진행하게 되면은 여기 하복부 쪽, 자궁경부 쪽에 통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배가 아픈 게 아니라 골반통이 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게 있을 때는 잘 보셔야 되겠고, 당연히 이거는 암이기 때문에 갑자기 평소와 다른 체중 감소가 있었다 이런 것들도 암을 찾아야 되는 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자분들한테 자궁경부암 검사 언제부터 해주는지 아세요? 만 20세 때부터 해줘요. 그래서 그게 딱 발표가 됐을 때 논란이 좀 있었어요. 아니 무슨 20세 때부터 자궁암 검진을 해야 돼가지고 걔네들을 무슨 암 검진을 해야 되냐 막 이랬는데, 이제 여러 가지 빅데이터들에서 그런 이제 발병 연령이라든지 성경험이 좀 빨라지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서 이건 대한산부인과학회 국가암검진 사업하시는 분들이 정한 거니까 저는 그래도 좀 따라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 20세가 넘은 여성 또는 그 전이라도 성경험이 있는 여성들은요, 2년에 한 번은 자궁경부암 검사 해볼 것을 권해드리고요. 같이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도 하는 거를 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를 했는데 정말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 시기를 조금 더 늦출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2년에 한 번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요. 그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은요, 3번 맞는 게 한 사이클이에요. 그 3번 맞는 거를 평생에 한 번만 하시면 기간은 6개월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나올 수 있죠.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맞았으면 자궁암 검진 안 해도 되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지금 가다실이라고 하는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은 자궁경부암을 일으킬 수 있는 인유두종 바이러스 중에서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을 나눌 수 있는데, 고위험군 바이러스 중에서 9개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다실 9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자궁암을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들이 당연히 위험한 바이러스들은 얘가 막아줄 수 있지만 또 다른 바이러스들이 자궁암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유두종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는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하셨더라도 자궁경부암 검진은 규칙적으로 하실 거를 권해드리는 거죠. 가다실 4가 있었어요. 가다실 4를 제가 출산하고 나서 맞았었거든요. 그럼 사실은 저도 그러면 가다실 9에서 더 생긴 5가지는 커버 지금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럼 가다실 9를 더 맞을 걸 권하느냐? 사실 그게 맞아요. 맞고, 지금 나라에서 12세 이상의 소아청소년들한테 놔주는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은 안타깝게도 가다실 4입니다. 그거는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가다실 10몇이 나오겠냐? 저는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있으면 뭐 그런 게 좀 더 개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여성이다 보니까 여성암에 대해서는 사실은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나 또 저도 예방해야 될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